20세기 프랑스의 최고의 가수, 샹송의 여왕, 신이 내린 목소리, 바로 샹송 가수 에디드 피아프가 가진 수식어입니다. 그녀의 노래는 많은 영화와 광고, 드라마에 삽입되었습니다. 제목은 몰라도 듣기만 하면 아, 이 노래? 하며 모두 알 정도로 유명하죠. 수많은 명곡을 남긴 그녀. 세상을 떠난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아직도 그녀가 남긴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그녀를 대표하는 노래들은 사랑했던 남자를 떠올리며 가사를 붙인 곡들이 많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사랑하는 남자에게 많이 의지하고 헌신적이었던 그녀. 출생부터가 남들과는 180도 다른 불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파리의 빈민가, 그것도 거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병원에 미처 도착하기 전 그녀가 길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출산의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자라 환경도 또래 소녀들과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고개사였고 어머니 역시 삼류 가수로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노래를 불렀던 여자였죠. 가난한 환경인데 설상가상으로 프랑스의 전쟁이 터집니다. 아버지는 징집당하고 혼자 남은 어머니는 딸을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춘부 시설을 운영하던 할머니에게 보내지게 되는데요. 그 탓에 에디드 피아프는 매춘부들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했고요.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볼 정도로 방치된 채 유년 시절을 보내게 돼요. 보고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그나마 엄마를 보며 익힌 노래뿐. 결국 15살이 됐을 때 매춘부 시설을 나와 독립을 택했는데요. 부모에게 거의 버림받다시피 한 소녀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파리의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이때 거리에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도 만나죠. 하지만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어린 소녀는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떠나갔고 10대 때 낳은 딸 역시 아이가 2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녀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거리와 장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계속해야 했죠. 근데 어느샌가부터 그녀의 노래 실력이 칭찬을 받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어딘가 울림이 느껴지는 그녀의 노래에 많은 이들이 길을 가다가도 그녀 앞에 멈춰 섰는데요. 어느 날 식당을 운영하는 한 남자가 그녀를 찾아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낮에는 내 식당에서 청소를 하고 밤에는 노래를 하는 게 어때? 잘 곳도 마련해주고 돈도 줄게. 거리에서 생활하던 여자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오다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자는 키가 작고 노래를 잘하는 그녀에게 작은 참새라는 별명을 지어주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녀를 가수로 만들어준 남자가 갑자기 살해당한 것인데요. 오해를 받고 그녀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저 조금 나은 삶을 살고자 했던 것뿐인데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시인이며 작사가인 레몽 아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발성법과 악보 보는 법, 무대 매너 등을 가르쳐주며 가수가 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그녀는 파리의 고급 클럽이라 할 수 있는 물랑루즈에서 가수 활동을 하기 시작, 지긋지긋한 가난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이 물랑루즈라는 곳은 영화 속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요. 2001년 니콜 키드먼과 이완 맥그리거가 출연한 영화의 배경 역시 물랑루즈입니다. 지금도 파리에서 유명하고 유서가 깊은 곳으로 남아있죠. 에디드 피아프는 물랑루즈에서 프랑스의 전통 노래를 할 수 있는 상속 노래를 했는데요. 삶이 워낙 다사다난했던 탓일까요? 그녀의 노래에는 다른 이의 심금을 울리는 아픔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물랑루즈로 몰려들었고 그 덕분에 거리의 소녀에서 파리를 주름잡는 가수가 되죠. 말 그대로 인간 승리, 인생 역전. 이때 이탈리아에서 온 한 청년이 오디션을 보고자 물랑루즈를 찾는데요. 그녀는 키 188에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진 그와 단숨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성공시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 필요한 가창력, 쇼맨십 등을 알려주고 예술계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에게 남친을 소개시켜줍니다. 그 덕에 영화의 주연 배우로까지 출연하게 되죠. 또한 이브 몽땅이라는 럭셔리한 이름까지 지어주는데요. 우리가 가을에 자주 듣는 재즈곡 어떤 리브스 있죠? 이브 몽땅은 이 음악의 원곡자이기도 합니다. 연인에 대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던 그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라비앙 로즈라는 곡을 쓰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1946년에 발표되었지만 반세기가 넘은 지금도 영화나 광고 음악에 많이 삽입되는데요. 영화 스타이즈본에 출연한 여가수 레이디 가가가 이 노래를 직접 부르기도 했습니다. 연인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 애틋했던 것과는 달리
영화배우로 이름이 알려진 이브 몽땅은 결국 자신을 뒷바라지한 그녀와 이별을 택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사랑에 실패했지만 가수로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저 멀리 미국에까지 전해졌는데요.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지만 전쟁통에서도 그녀의 노래는 언제 어디서든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장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향송과 에뛰드의 울림있는 창법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 것인데요. 공연차 미국에 간 그녀는 미들급 세계 챔피언이자 프랑스의 복싱 영웅인 마르셀 셰르당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유부남에다 세 아이의 아빠였지만 둘은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요. 아메리칸 스타일. 모두가 반대하는 사랑을 했던 탓일까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너무나도 짧게 그리고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공연 중이던 에뛰드는 파리에 홀로 남아있던 세르당에게 자신을 만나러 와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이에 세르당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당초 계획을 변경, 배편 대신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를 태운 비행기가 추락, 세르당은 결국 사망하고 말죠. 이후 에디트 피아프는 그를 잃은 슬픔을 노랫말에 담아 사랑의 창가라는 곡을 썼습니다. 이 노래는 아까 들려드렸던 라비앙 로즈와 더불어 에디트 피아프를 대표하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푸른 하늘이 우리들 위해 무너져 내려앉을지 모르고 대지가 허물어질지 모른다 해도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아요. 가사만 봐도 죽은 연인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후 방황하던 에디트 피아프는 치명적인 교통사고까지 당합니다.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후유증을 견디기 위해 손을 대기 시작한 몰핀에 중독되기까지 하죠. 저런. 이때부터 그녀의 장기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걷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계속 공연을 이어나갔고 유작이 되는 곡을 쓰게 되는데요. 바로 아니요,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라는 노래입니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과거를 저주하지 않아요. 추억과 슬픔과 기쁨에 불을 붙였어요. 자신의 지난 삶을 대변하는 듯한 노래에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적셨는데요. 그녀가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1963년 40대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향송의 여왕 에디드 피아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가수는 제목 따라간다 이런 속설이 있지만 유독 그녀에겐 해당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노래 제목처럼 장밋빛 인생을 살지도 않았고 사랑의 창가라는 노래와 달리 늘 실패한 사랑만을 경험했는데요. 우리에게 좋은 노래를 남기고 간 에디드 피아프의 곡을 들으며 그녀를 추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셀럽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